네, 저희 클래스룸을 소개하는 표현인데요. 최근에 많이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룸은 최근에 많이 듣고 계시는 그 플립러닝과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한 혁신 교육 플랫폼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다 가능하십니다. 네, 효과적인 온택트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요즘 온택트 교육을 참 많이 들으셨고 또 준비하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 온택트 교육을 참 오랫동안 해왔던 그 미국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먼저 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출석 완료.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요? 교수님은 지금 대만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제 동생 교수님은 한국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오늘 저녁에 수업 인터넷 수업이라 좋아서 흐른다고는 느낌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업은 실시간으로 하십니다. 교수님이 준비한 주제를 현장 공부하는 동시에 리듬을 맞추고 그거를 조기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학생들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죠. 수업에 더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참여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방식으로 수업 준비를 이제 해놔요.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수업을 어떻게 얼마큼 준비를 해놨는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마감하는 그걸 보여드리고 한 다음에 하나하나 두 가지 인터넷 제목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얘를 그 수업을 배우는 과정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If you want, if you should be able to calculate a pattern, you should be able to read upon equation or Hilbert distribution of company victim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company. 교수님은 학생들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바로 대응합니다. 단위가 열려든 문을 넘지 않는 소규모 수업을 유지하는 건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네, 보신 것처럼 그 미네르바 스쿨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 학교는 아마 온택트 교육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면 현재는 하버드 대학보다 더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신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수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약간 좀 다르지만 최근에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플립트 러닝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온택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립트 러닝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먼저 예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아마 우리 멘토님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관리하시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 멘티들, 이분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예습을 시키시고 다음으로 예습한 내용을 잘 학습이 돼 있는지 이제 화상을 통해서 만나실 때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관리를 이제 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클래스룸이 갖고 있는 온택트 교육의 핵심 기능은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동영상 VOD 강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동영상 VOD 강의도 일방향적으로 기존에 보셨던 인강처럼 영상만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궁금한 점들이나 대화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제 대화 채팅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화상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클래스룸에서는 이제 줌을 사용해서 이렇게 실시간 화상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다른 방식은 뭐냐면 줌을 시작할 때의 방식이 조금 색다르게 다르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는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났는데 제가 오늘 문자로 이 줌의 링크 주소를 보내드렸죠. 하지만 이제 클라썸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줌에 대한 링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실마다 화상 강의 연결하는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줌으로 연결해는 편리성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썸을 사용하는 앞서는 이제 줌의 링크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 VOD와 실시간 화상 강의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언택트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동영상 VOD 화면을 보시는 건데요. 이제 클라썸의 각각의 강의방들에서 이렇게 공지로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 형태로 동영상을 업로드 하시면서요. 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옆에 이 창에서 댓글 창에서 대화를 바로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멘티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리거나 또 이야기를 나눠주면 멘토님들께서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답을 달아줄 수 있는 쌍방향 VOD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공지로 이 동영상을 올리신 다음에 이 동영상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영상 확인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영상 확인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몇 퍼센트 시청하셨는지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이 기록의 기준은 이 처음에 저희가 동영상을 올리고 최초로 시청하실 때에 건너뛰기나 빨리 보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능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동영상 시청할 때 이 최초 시청률 기준으로 저희가 퍼센테이지 이렇게 보고요. 어떤 분들은 절반 정도만 시청하셨고 어떤 분들은 100% 시청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멘토님들께서 바로바로 확인이 관리자로서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공지로 어떤 내용을 올리셨을 때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나 오늘 강의 스케줄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공지의 내용을 올리셨을 때 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확인 안 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재공지하기라는 버튼을 이 한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 우측에 이 내용을 확인하신 분과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만 아래 보시면 모바일 푸시 알림으로 보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읽지 않으신 분에게만 이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푸시 알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착적으로 관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열정적으로 읽을 때까지 모바일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기능이 좀 좋은 점은 그동안에 다른 어떤 기능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알림만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보내다 보면 읽으신 분들한테는 스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읽지 않은 분들에게만 알림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밀착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줌을 연동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잠시 후에 보시게 된 이 강의방마다 저희가 클라썸에서는 이 화상 강의 시작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줌으로 주소를 생성해서 줌의 화면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렇게 줌을 열고 주소 링크를 매번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클라썸을 사용하고부터는 화상 강의 시작 버튼을 통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잠깐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이제 PC상에서 보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줌을 연결하는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네, 화상 강의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줌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줌이 바로 열리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이 좋으신 이유가 뭐냐면 줌 강의를 오랫동안 여러 차례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줌 강의를 하시고 오늘도 줌 강의를 하시죠. 또 오늘 가운데서 또 여러 오전, 오후, 저녁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링크, 오전 링크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제 링크로 돌아온다거나
오늘 오후에 진행하실 때 오전 링크로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오류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홈을 이용하시다 보면 그런 줌에 대한 링크에 대한 어떤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줌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출석 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로그 확인 기록을 통해서 이분들이 참가 시간이 언제고 나간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줌에 참가하시다 보면 이제 시간대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캡처 화면, 얼굴이 표현되고 이름이 표현되는 캡처 화면으로 출석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줌에 있는 채팅 이 기능을 통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댓글로 달면서 채팅 통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스홈에서는 이제 밀착 관리를 위한 주요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점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통을 증진하는 클래스홈의 기능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모바일 화면을 이렇게 보시는 화면입니다. 이제 각각의 우리 멘토님들의 그 각각의 강의방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건데요. 거기 방에는 어떤 공지의 내용이나 질문이나 어떤 노트에 대한 이런 다양한 게시글들이 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마다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다 보면 하나의 단톡방처럼 서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의 이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과제처럼요. 이 질문이 올라왔을 때 이제 아래 채팅창에 답변을 달아주시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단톡방 같은 카카오톡방 같은 이런 창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익명 질문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보통의 많은 학생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하는 거를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꺼려하시죠. 물론 온라인에서 좀 편하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좀 더 많이 증진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올릴 때 익명과 실명을 선택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질문을 올릴 때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이 올리실 때 이 익명이라는 곳을 클릭하시고 질문을 올리고 게시하시게 되면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익명으로 올리신다 하더라도 관리자인 멘토님들은 실명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대1 멘토와 멘티 관리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강의를 하시게 된다면 클래스홈에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올릴 수 있고 이 익명은 같이 참여하는 동료들, 학생들, 친구들한테만 익명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관리자한테는 바로바로 실명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알려주시면 좀 더 많은 인터랙션, 소통, 또 질문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소통 알림 버튼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올라왔을 때 여기 저도 궁금해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다섬 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요. 어떤 다른 학생이 이 질문을 보고 이 점은 나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 저도 궁금해요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9명이 궁금해요라는 버튼을 누른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께서 관리자가 이렇게 답을 올려주셨으면 이제 이 9명에게 모바일 푸시 알림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또 확인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또 궁금했던 내용 올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지다 보면 훨씬 더 강의반에서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학습에 대한 결과나 만족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 알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강의방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소통 효율화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지로 어떤 스케줄을 올려주셨을 때 재공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읽지 않으신 분, 읽은 분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만 다시 재공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피드백 화면인데요. 보통 과제를 제출할 때 많이들 봤습니다. 뭐 1대1 반영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박민준 교수님께서 강의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또는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3명의 학생이 이렇게 피드백을 올려주셨죠. 보통 강의방은 전체적으로 모든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방인데요. 이 피드백 기능을 사용하면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호 학생이 올려줬던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때부터는 박민주 교수님과 이진호 학생만의 1대1 방이 새롭게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대1 방에는 김지수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없는 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피드백 기능을 활용해서 1대1로 대화를 나누시거나 또는 실명으로 과제를 제출 받으시거나 이런 걸 원하실 때 하실 수 있고요. 이 피드백도 실명과 익명을 선택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네이버 폼, 구글 폼 통해서 설문조사 만드시고 간단한 퀴즈들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 클래스업 내에서도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객관식 문항, 또 주관식 문항 만드셔서 보실 수 있고요. 객관식도 복수 선택해서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폼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제 클래스업의 이 기능을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받으시고 간단한 퀴즈도 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 모바일 앱 버전에서 우리 멘토님들께서 이 설문을 만드실 수 있고 또 우리 관리하시는 멘티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PC상에서는 9월까지는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10월부터는 아마도 PC에서도 설문을 만드실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가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강의방에서는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다양한 게시글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좀 더 검색과 필터 기능이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터와 검색 기능을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내가 빨리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을 클릭해서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수업의 통계 분석입니다. 각각의 우리 멘토님들이 관리하시는 이 강의방들을 아마 전체 관리자 가꾸미 넷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관리자 또 모든 참여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각각의 이 강의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강의방 내에서는 통계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전체 하나의 강의방의 통계를 보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총 게시글이나 댓글이나 설문이나 피드백이나 어떤 활동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이 달리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또 질문이 올라오고 질문이 해결됐다라고 표현이 지금 몇 개가 됐는지 지금 현재 80%돼 있죠. 예를 들면 10개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8개만 해결됐다라고 표시가 이렇게 퍼센트로 산출됩니다. 이 퍼센테이지의 근거는 우리 질문을 이제 멘티가 10개를 올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마 멘토님이 답변을 달아주실 거예요. 답변을 달고 멘티가 답변을 보고 이 질문 해결됐습니다라고 해결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퍼센티도 잡히는 형태로 저희가 통계를 잡아드립니다. 여기 공지 확인율 같은 건 아까 확인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공지 확인율 같은 경우는 우리 멘토님들이 올리셨던 공지들을 우리 멘티들이 얼마나 잘 확인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게 되고요. 강의방 내에서 인기 있었던 질문, 인기 답변, 인기 노트, 또 가장 많이 궁금해요로 받으신 분, 또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으신 분, 가장 많이 박수를 받으신 분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학생들에 대한 통계 자료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김동아라는 학생이 방문을 몇 회 했는지, 또 마지막 방문 시간은 언제인지, 또 공지 확인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인터랙션을 하셨는지, 게시글을 몇 개 쓰셨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보에는 우리 멘토님들의 활동 내역들도 다 같이 기록이 됩니다. 통계 자료로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전체 관리자들께서 그 근거 자료를 보시고 아마 멘토님들 상담도 하실 거고 멘티들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활동했던 내역들은 저희가 이제 PDF로 출력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점은 이제 가꿈넷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 이제
멘티들, 교육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클래스업 내에서 예전에 설문조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관리하시는 강사님들, 조교님들하고 클래스업을 사용한 다음에 친밀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일 또 중요한 내용은 이 학습 효율이 향상되었다. 이런 매우 많은 분들께서 좋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업을 사용하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소통이 일어나고 훨씬 더 친밀감 있는 친밀도 높은 강의들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만족도 높은 좀 더 학습 효율이 좋은 향상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으셨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 또 질문하신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끔넷과 클래스업이 어떻게 연동되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끔넷과 클래스업을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넷이 오픈하게 되면 이제 가끔넷에 회원 가입을 먼저 1차적으로 하실 거고요.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강의하러 가기라는 것들을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본인이 관리하시는 클래스업 강의방으로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동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강의방 내용은 누가 볼 수 있나요? 해주셨는데요. 지금 멘토님들, 그리고 멘토님들 관리하시는 우리 자람이라고 하는 멘티들, 그리고 전체 관리자인 가꿈넷 관리자가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가꿈이나 다른 자람이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실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방 내용은 해당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실시간 화상 강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먼저 가꾸미들, 우리 멘토님들께서는요, 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클래스홈의 강의방에서 최초 1회 호스트 등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화상 강의를 시작하시면 보통 40분 동안 진행을 하실 거고요. 주 2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주당 2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40분씩 2회로 주 2회로 화상 강의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는 기본 강의 과정은요. 먼저 예습 자료를 올려주셔서 우리 멘티들이 사전 학습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줌에서 만나셔가지고 40분 정도 화상 강의 하실 건데요. 40분이 조금 미치 못한다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대 4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습과 또 실제 강의, 또 복습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방에 줌 호스트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줌 링크를 아래 드렸습니다. 클래스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줌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은지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호스트 등록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PPT 영상, PPT 자료들도 공유를 아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화상 강의 저장은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 있었는데요. 제가 간단히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줌 아카데미 코리아 이대용입니다. 오늘은 줌 기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은 첫 번째, 웹사이트 기록 설정에서 온오프 체크를 하는 방법, 기록 후 영상 확인 및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회의, 기록, 내 기록을 클릭합니다. 목록으로 자동 기록 등 다양한 기록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줌 애플리케이션에서 새 회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새 회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웹사이트 프로필 기록 설정에서 이미 자동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녹화 기록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녹화 기록 중임자는 일시 정지와 시작 중지가 있습니다. 녹화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회의 종료는 모두에 대한 회의 종료를 누르며 참가자들은 모두 나가게 됩니다. 밑에는 내용이 레코딩이 되어 컴퓨터 줌 폴더에 영상 음성 텍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의를 누른 후 왼쪽 기록변을 클릭하면 오늘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를 재생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회의에 참여하는 어떤 참가자가 회의 동안 수업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의 부 네, 그리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예습 자료, 동영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클래스룸 접속해서 실제 보여드릴 건데 사전에 좀 간단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클래스룸 내에 이제 공지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아래에 이제 다양한 첨부 파일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입력해 주시고 여기 동영상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 확인율 기록을 원하시면 저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고 파일을 찾으신 다음에 해당 원하시는 동영상을 이렇게 찾으셔서 선택하신 이후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첨부가 되고요. 게시하기 눌러주시고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신 이후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아래 빨간 바가 움직이면서 이제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에 올라갔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메시지 게시글을 들어가시면 이제 잠시 기다려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요. 영상 용량이 크다 보면 이제 저기 로딩되는 시간도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런 자료들은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간단히 저희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이나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클래스룸 실제 접속해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가운데서 궁금하신 내용도 좀 있으실까요? 네, 가끔내 오픈은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에 완성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한번 가끔넷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분 넘어가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이제 줌을 연동하시는 거는 보통 무료 계정으로 무료로 사용하시는 줌을 이용하실 건데요. 무료는 40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꺼집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바로 줌에 영상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 또 40분이 새롭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40분이 자동으로 꺼지면 쉬는 시간을 알린다고 생각하시고 멘티들하고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제 이제 저희 다시 공유를 통해서 저희 클래스룸 실제 접속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로그인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멘토님들 방이 나오실 거고요. 이 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상 강의를 이제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1번으로.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호스트 등록해달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방에 배정이 되신 이후에 들어가시면 1번으로 이 호스트 등록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줌에다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줌 계정으로 이 강의방과 연동을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 등록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활성화 되면 이제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화상 강의 시작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바로 또 줌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강의 관리가 이 화상 강의 밑에 있습니다. 여기를 좀 누르시면 강의에 대한 정보도 수정 가능하시고 강사 대표자명도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유롭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제라고 이렇게 쓰시고 추가하시면 과제가 추가됐죠. 또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하시는데요. 이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필터와 검색 기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게시글을 올릴 때
또 이 필터 카테고리를 잘 지정해 주시면 나중에 검색할 때 편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들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꾸미라고 하시면 여기 가꾸미라고 선택해 주시고 관리자 역할을 추가하시면 가꾸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학생들은 자람이라고 되어 계신데요. 참여자 역할 추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역할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멘티님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원 관리, 초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보통 구성원 관리에서 어떤 분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대 같은 경우는 보통 아마 우리 가꾸미를 사용하시는 가꿈넷에서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보통 클래스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이 강의방에 초대하거나 또는 이 초대 링크를 보내주셔서 아래 보시면은 강의 입장하기를 클릭하시면 입장 코드를 누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입장 코드를 누르고 이 강의방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를 보시면요. 지금은 빈 강의시기 때문에 통계가 많이 잡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샘플 데모 강의 통해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통계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이 강의방에서 게시글, 공지, 설문, 피드백, 질문 이런 것들 몇 개가 올라왔는지 보실 수 있고요. 또 질문이 올라오고 첫 답변이 걸리는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리고 그 답변의 비율은 누가 해주셨는지 아마 멘토님들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추후에 강의방에 보시면 멘토님들이 많이 해주셨다라고 아마 이 통계가 잡힐 거고요.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질문 해결률이 몇 %인지 보실 수 있고요. 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드리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확인률, 우리 멘티들이 공지 확인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기 질문, 인기 답변, 인기 노트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또 구성원 통계로 가보시면 이제 개별 통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요를 받은 분, 또 가장 많이 좋아요를 누르신 분, 또 가장 많이 박수를 쳐주신 분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몇 번을 방문했는지, 방문의 수가 몇 번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문할 시간은 언제인지, 또 공지 확인률이 어떤지, 또 인터랙션, 또 좋아요를 몇 번 눌러주셨는지, 또 게시글, 댓글을 몇 개 써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관리자인 멘토님들의 데이터도 이렇게 잡힙니다. 멘토님들이 총 강의방에 몇 번 방문하셨고 마지막 방문할 시간이 언제고 또 멘토님이기 때문에 공지 확인률이 0이겠죠. 직접 공지를 올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랙션, 받은 궁금해요, 또 받은 좋아요, 또 받은 격려, 짝짝은 몇 번 눌러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지 몇 개 올려주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PDF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꿈넷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강의방으로 돌아가시면요. 현재 메뉴가 4개가 상단에 보이시죠? 공지, 노트, 질문, 피드백. 지금은 관리자로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메뉴가 4개 보이시는데요. 모바일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서 설문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메뉴가 보이실 텐데 아마 10월부터는 PC에서도 5개의 메뉴를 다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멘티들은요. 노트와 질문 2가지 메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이기 때문에 멘토님들 화면에는 현재 4개가 보여주실 거고요. 이 공지를 누르시게 되면 동영상과 사진 또는 PPT, PDF 다양한 파일도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또 수학 교육을 하신다면 수학 수식도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고요. 또 코딩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텍스트 코딩 텍스트도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지에 보면요. 하나의 이런 박스가 있는데요. 긴급 버튼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 공지 보내기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모바일에서 그 클래스룸 어플을 이렇게 설치하시고 그 클래스룸 어플 설정해서 알림을 받지 않게끔 설정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공지 확인해달라고 모바일 푸시 알림 보내도 알람이 가진 않겠죠. 하지만 이 기능을 선택하고 공지를 보내시면 모바일 어플에 알림 설정을 꺼놨다 하더라도 알림을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 이후에 만약에 멘티가 그런 모바일 설정에서 알림을 꺼놓은 상태라고 조금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긴급 공지를 선택해서 공지를 보내시면 그걸 꺼놨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노트는요, 뭐 다양한 하고 싶은 얘기, 뭐 노트, 뭐 교육 자료, 다양한 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노트 메뉴를 선택해서 올리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사진, 뭐 자료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는 공지를 통해서만 올릴 수 있고요. 노트는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 멘티들이 많이 질문 올렸을 텐데 멘토들도 질문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티들하고 다 편하게 이렇게 오늘 점심 먹었니라고 올려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멘티가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댓글창에도 다양한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도 올리실 수 있고 다양한 그 PPT, PDF 다양한 자료도 올리실 수 있고 여기에도 수학 수식 같은 거 입력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질문 올리면 해결했어요 버튼이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멘토님들도 질문하시고 멘티가 이렇게 답을 달아줬다면 해결했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질문은 해결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아까 통계 자료 보셨던 것처럼 질문 확인률의 퍼센트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지 이렇게 짝짝 박수를 쳐주시면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 소통 알림 버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드백 기능인데요. 피드백은 이제 과제를 제출할 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올려주실 때 여기 보시면 지금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한 강의방에 멘토님들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2명,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 관리자가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택해 주실 때 강의 관리자 모두에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모든 강의자가 피드백을 보실 수 있고요. 때로는 한 명인 관리자만 이 피드백을 올리신 분만 확인하길 원하시면 나만 보기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실명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도 익명과 실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실명을 많이 대부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실명 피드백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입력해 주시고 게시를 해주시고요. 과제라고 해주셔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게시글이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참여자가 제출을 안 했는데요. 제가 제출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른 강의방에 올라온 피드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터 적용하시면 되시죠? 피드백만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과제 제출에 대해서요. 지금 7분이 과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이정민 학생이라는 이 견주님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분이 제출하신 이 과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MP4 파일로 동영상 올려주셨네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방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피드백 기능에서 제공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게시글이 많아지다 보면요. 지금 이 강의방에는 총 44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이 게시글이 질문의 카테고리 그리고 강의의 카테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검색 기능 필터를 선택해서 내가 질문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질문 선택해서 필터 적용하시면 이렇게 질문만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멘티들, 자라미들은
이 공지에 대한 확인을 빨리 하기를 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지를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하시면 이 공지의 내용만 빠르게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필터 기능을 통해서 빠른 검색, 필터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 강의방을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제가 화면을 중지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가운데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다. 채팅이나 말씀으로 질문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클래스홈으로 진행하면 수업 진행 여부는 따로 보고 드릴 필요가 없나요? 그 보고를 따로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가꿈넷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가꿈넷에 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수업 시간은 뭐 40분 넘기셔도 상관없을 텐데요. 아마 그 화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40분 되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화상 버튼 시작하기를 눌러서 다시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셨다가 아니면 또 바로 시작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40분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룸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줌을 연결하시고 또 진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점을 매우 또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링크에 대한 어떤 고민, 오류 이런 것 좀 줄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편하게 줌 이용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화상 강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택트 강의는요, 조금 교수법이 달라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은요, 오프라인 교육보다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온택트 교육을 하니까 오프라인 교육 수업했던 경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미네르바 스쿨 예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사전학습 자료를 먼저 잘 공유해 주셔서 먼저 예습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그 예습하는 시간을 주신 이후에 화상 줌에서 만나시면서 예습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질문과 또 어떤 내용을 알게 됐는지 그 생각을 좀 꺼집어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질문이 나온 내용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생각 깊이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줌을 사용하시면서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저장하시고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 영상을 이렇게 컴퓨터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복습할 수 있도록 다시 클래스홈에 업로드 이렇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 업로드 하실 경우에는요, 공지로 올리신다 그러면은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지만 첨부 파일 형태로 또 올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첨부 파일 형태가 되면 다운로드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운로드를 원하지 않으시다면 공지를 통해서 동영상을 업로드 해주시고요, 클래스홈에. 다운로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첨부 파일 형태로 올려주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한 이후에 멘티나 멘토들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법을 이런 방식으로 순서적으로 진행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온택트 강의가 이루어지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클라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셨고, 이제 클라썸을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클라썸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클라썸 사용하시다가 조금 더 불편하신 점이나 좋았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클라썸에 와 주셔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가꿈넷과 또 클라썸을 사용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드렸던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영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꿈넷을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시 리뷰해서 그리고 오늘 자료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장소와 시간에서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